주인공이 되는 공감 토크쇼 개인사 편찬위원회, 그 희로애락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만드는 오늘의 역사. 지금 또 하나의 히스토리를 시작합니다. 헤이요 거북이! 너 그거 알아? 전북 고창에 마법사 해리포터가 산대. 뭐? 그냥 쓰러져가는 초등학교구만. 뭐? 아니야. 거짓말. 아니 귀신 나오게 진짜? 생긴 폐교를 진짜? 마법의 성으로 만든 마법사 해리포터가 있다니까. 그런 사람이 어딨어? 바로 여기 있다. 책마을 해리의 이대건 촌장이 바로 그 주인공. 책마을 해리를 이야기할 때 해리포터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 책마을은 마법의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바뀌는. 2012년 문을 연 책마을 해리. 인적 없이 쓸쓸했던 폐교는 사람들의 손길을 거치며 도서관, 갤러리를 갖춘 따뜻한 문화 공간으로 거듭났다. 얘는 똑같이 얘는. 갤러리에 전시된 그림들은 한 동네에 사는 김선순 할머니가 직접 그린 작품들. 평생 부시락은 잡아본 적이 없던 김선순 할매의 80인생의 꽃이 핀 것이다. 내가 즐기는 책을 읽는 독자와 내가 뭔가를 정리하는 저자가 돼본 사람이 취하는 독자의 스탠스, 태도는 전혀 다른 태도거든요. 아이들이요, 책을 읽는 사람에서 책을 쓰는 사람이 되면요, 내가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하는 게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책마을 해리에서 수장하고 있는 책만 해도 약 15만 권. 마을의 옛 이야기만큼이나 무궁무진한 책은 책마을 해리의 보물이다. 마침 여기 우리가 이거 바닥 정리하면서 한지를 직접 만들거든요, 우리가. 근데 한지를 만들어서 반을 자르면 여기 들어가요. 오랜 시간 정성 들여 하나씩 갖고 온 마법의 공간. 불가능해 보이던 동화 속 이야기가 현실에서 이루어지듯 이대건 촌장의 꿈은 이루어졌다. 아이들은 정말 환상적이죠. 이렇게 단편적인 그림으로 보거나 판소리 공연을 보거나 했던 그 이미지들이, 단편적인 이미지들이 인용 조형으로 이렇게 아주 그것도 큰 그 용을 표현한 그 용왕은 다들 굉장히 막 신기해하고. 공개합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왠지 새로운 세계가 나타날 것 같은데 책 들고 가서 다 못 읽으면은 못 나오는데. 다 읽을 때까지? 책마을 해리를 찾는 방문객의 숫자는 한 해에 약 7천에서 8천여 명. 남녀노소를 초월해 고창군의 명소로 사랑을 받고 있다. 이 책마을이 전라북도에 있는 다양한 다른 지역에도 있고, 저쪽 영남에도, 수도권에도 이런 책 마을의 어떤 이 인문 공간들이 생겨서 이런 공간끼리 서로 또 만나기도 하고, 그러게 될 것 같아요. 책을 펼치면 마법이 시작되는 책마을 해리. 이대건 촌장의 인생책 그 첫 장을 펼쳐본다. 이대건 촌장을 큰 박수로 맞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아, 촌장님. 이렇게 원래 수염 좀 기르시고 이렇게 한복 입으셔야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네, 출연한다고 다 깎았습니다. 아, 진짜로요? 네. 그 촌장이라고 하는 호칭은 본인이 직접 붙이신 거예요? 아니면 불려지신 거예요? 촌장이라고 하면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 좀 이렇게 하얀 수염도 나고 막 네. 네. 백발에 네. 도사 같은 분 뭐 생각하는데. 이미지로는 지금 제가 촌장이죠. 예, 맞아요. 자리가 바뀐 것 같아요. 바꾸실까요? 아니요. 독서 문학에서 꽤 이렇게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분 계신데, 책마을이 지금 이렇게 가꾸어지기 전에 도서관 만들기 캠프에서 2박 3일을 한 100명이 허허벌판 그 폐교 책마을에 한번 다녀간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책 마을에 있으니 예. 촌장이 어울리겠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0명이 막 2박 3일 동안 불러대가지고 그냥 그다음부터 자연스럽게 그냥 촌장이 돼버렸어요. 네. 촌장님. 근데 세상에 그런 일을 할 때 많은 공식적인 직함이 무슨 대표님 뭐 이런 호칭보다는 훨씬 포근하고 정감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저는 이제 가장 촌스러워가지고 네. 네. 촌스럽기에
뭐 다할 나위 없는 사람에서 촌장 아닌가. 아니 근데 우리 저기 촌장님 되게 세련되셨어요. 네, 맞아요. 정말요. 이렇게 자태가 이렇게 옷 매무새가 예, 되게 아트하세요. 안경도 그렇고. 원래 저렇게 빈말 잘해주시거든요. 뭐가 나올지 네. 모르는 거죠 이제. 아니, 프로는 그렇잖아. 믿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상처받으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촌장님의 얘기를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프로필부터 네네네. 부탁합니다. 이름 이대건, 1970년 고창군 해리면 매남마을에서 출생,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국문학을 전공하고 출판사에 근무하던 이대건 촌장은 2008년도부터 귀향을 결심하고 서울과 고창을 들락날락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내 인생을 고속도로에서 다 보낼 수 없어. 그래, 결심했어. 하여 마침내 2012년 고향으로 귀향하여 책마을 해리를 엽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자, 마을의 도서관 역할은 기본이고 책마을 그림 책 학교, 책마을 만화 학교, 책 영화제, 인문 독서 예술 캠프 등 그야말로 열이라는 책마을 해리 마을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 밤매다 딴짓거리도 하는 등 어린이부터 꼬부랑 어르신들까지 온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마법처럼 훅 훔쳐버린 책마을 해리. 책을 통해 마을 전체에 새로운 숨결과 활력을 불어넣은 책마을 해리의 마법사 해리포터 이대건 촌장님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마법사라고요? 프로필 듣고 나신 소감이 어떠세요? 근데 개그맨이시라고요? 예. 핏이 좀 이렇게 필이 좀 나네요. 앞뒤는 나시죠? 제가 알죠, 그죠? 예. 역시 배우분들은 알아보세요. 예. 빈말 딱 받으니까 빈말 지시네요. 느낌이 있어, 느낌이. 근데 처음 빈 어떤 공허함이 좀 밀려오기도 하네요. 공연이요? 공연 밀려나요? 비어서. 네, 제가 오늘 팍팍 제가 채워드리겠습니다. 아니 책마을 해리라는 그 마을 이름을 지을 때 원래는 고창 책마을이라는 이름이랑 두고 막 이렇게 하시다가 네. 본인이 해리포터를 닮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책마을 해리로 지었다 이런 소문이 있거든요. 그때만 해도 제가 좀 닮은 듯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책마을 해리와 이렇게 세월이 가다 보니까 근데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미지가 있어요. 그 해리포터 이미지가 있어요. 일부러 안경도 그렇게 쓰신 거 아니에요? 되게 감동적인데. 아, 정말 여기 닮으셨어요. 앉혀놓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진짜로 닮으셨어요. 빗자루 한번 갖고 와봐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012년도에 해리로 이제 귀향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는 지금도 책을 만들고 있는 사람인데 예. 네. 지금 올해로 25년째 횟수로 25년 책 만들어 오는 사람이에요. 출판 기획자, 편집자로 살았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여러 군데 출판사들에서 일하고 마지막 출판사가 좀 큰 출판사였는데 정말 이제 책의 어떤 미래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이런 종이책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라고 네. 하는 어떤 뭐 새로운 어떤 그 모색이 좀 이렇게 일어나고 있을 때 저는 책의 마을, 책의 공간과 사람으로 확장하는 그런 어떤 모색의 방향을 찾은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전에는 오로지 책만 만들던 사람입니다. 예. 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삶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인문학자들, 인문학적인 공간과 사람들과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살았던 거죠. 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결과물을 내가 만들어내서 유통시키는 그런 일보다는 좀 더 바닥으로 좀 들어가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책마을이 도시에서 구현되는 어떤 인프라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 정말 지역에서 이렇게 지역을 바꿔내거나 지금 이제 지역이 소멸한다 이런 이야기가 지방이 소멸한다 하는 이야기가 작년 말부터 화두인데 저는 저와 책마을을 같이 고민했던 사람들은 친구들은 그 지역 소멸을 조금 미루거나 혹은 이걸 완전히 바꿔낼 수도 있다 생각을 했어요. 그 키워드 컨텐츠의 바탕이 책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도시의 어떤 인프라 가운데 하나의 책마을이 아니라 지역의 어떤 모델이 되는 네. 그런 공간으로서 책 만들어지는 공간 예. 생각했던 거죠. 예. 대학에서 국문학 전공하셨습니다. 네. 그죠? 네. 졸업할 때가 되면 군대 갔다 와서 졸업할 때면 이제 90년 중후반이거든요. 네. 그때 제 동기들 중에는 이제 펜 하나 잡고 이제 작가로 나서는 사람도 있었지만 무슨 이제 공기업 시험 준비도 하고 막 굉장히 다양한 취미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뭐 한 건지 이 어떤 그 시인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 그분이 이제 작은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분의 삶에 어떻게 푹 빠져서 이렇게 조금 더 출판이라고 하는 생각을 사람들의 생각을 어떻게 다른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그 방식을 어떻게 고민할까 하는데 이제 조금 빠져들은 거죠. 그러면 그 전에 국문학과를 택하신 이유는 뭐였어요? 처음에 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정해놓은 길이 있었어요. 제 이름이 대건이거든요. 예. 그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닙니까? 그럼요. 이게 신부님. 큰 대자에다가 예, 세월 건자인데요. 그쵸. 네, 김대건 신부님 이름이에요. 예. 신부님.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너는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어떤 방향이 정해져 있는 아주 전 근대적인 그 삶, 태어남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꿈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정해져 있었고, 근데 그게 이제 고등학교 때 문학회 활동하면서 좀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국문학을 전공을 했고, 어쩌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오면서 남의 글을 이렇게 좀 그럴싸하게 만들어 주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마법을 제가 이제 정말. 부려웠던 거죠. 해리포터시네. 출판 자체가 마법의 요소가 있어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럼 정말 중학교 때 꿈처럼 교황이 되셨으면 저희를 못 만났네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교황이라는 작가님이 알려줬어요. 안 됩니까? 아니에요. 그 막연한 거였어요. 그렇죠. 그때는 그냥 저는 이제 되게 그러면 그 신부님이나 그러니까 사제가 돼야 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그때 학생의 장래희망, 부모의 장래희망 이렇게 적는란이 있었는데 중학교 때 저는 거기다가 교황이라고 썼어요. 어차피 그때 교황님이 오셨어요 또 한국에. 그때. 84년 그때. 그래서 제가 가야 할 길이 그 길이라고 하면 그래 좀 더 쓰자. 뭐 어차피 쓸 건데 그래서 교황이라고 써가지고 학교가 난리가 났었죠.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만약에 사제의 길을 걸었다고 하면 모르죠. 또 대한민국에서 교황이 나올 수 있잖아요. 제수 말라 한번 묻고. 그럼요. 네. 아, 근데 이렇게 꿈이 교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국문학과를 가셨잖아요. 그만큼 네. 책도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되짚어보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셨어요. 네. 그 선생님이 이제 어머니가 학기 초에 이제 학년 초에 작은 선물을 드렸는데 그에 대한 답례로 저한테 책을 선물하셨는데 톨스테이 책과 또 한 책이 트리나 포울러스의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이에요. 중학교 그 시절 청소년기 막 접어드는 친구들한테는 참 좋은 책이었던. 그러니까 그 선생님 지금 이제 전북권의 작가회에 활동하시면서 소설을 쓰는 김저운 선생님이신데 저의 인생을 이렇게 좀 바꿔놓은 장본인 중에 한 분이세요. 김조은 선생님이요. 네. 그때 고창 이영로 선생님하고 같이 사시는. 네. 잘하시네요. 말을 잘 못하겠는데 이제 아니, 원래 아는 척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별로 친분관계 없어서. 친하지는 않으신 거죠? 그냥 이름만 아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물어보세요. 갑자기 제가 근데 다소곳하게 되는. 아니 묘한 게 정말 이 사람의 인연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서 이렇게 촉발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 네. 게 저는 이제 그분이 한참 뒤에 이제 성장한 뒤에 만났거든요. 아, 네. 그 이영로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아, 예. 같은 연배처럼 보이시죠? 예, 거의 좀 곧 환갑이 되시 면도하세요 그냥. 면도하세요. 내가 그제 혼났어요. 너는 이놈아, 너 그 아버지보다 더 늙어 보여 이놈아. 수염 깎고 그러면서 어른한테 혼났는데 그 책, 그 트리나 포울러스가 쓴 꽃들에게 희망을은 그러니까 되게 어떤 사람들이 살아갈 때 자기 앞만 보고 살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경쟁하고. 지금 우리가 천동설의 시대에 살고 있나요? 지동설의 시대에 살고 있나요? 그러니까 지구가 돌고 있나요? 지구 주변으로 해가 돌고 있나요? 자, 정답 아시는 분은 저희 전주 MBC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혹시 올려주시면 이 안에 자막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스 있으신데요? 야, 센스 있으신데요? 되게 지구가 도는 우리가 지구가 도는 지동설이잖아요. 지금 네네. 우리가 살고 있는 게 태양을 중심으로. 그런데 우리는 살기는 이렇게 상식적인 삶은 지동설로 살고 있지만 누구나 자기 중심으로 살거든요. 자기 중심으로 세계가 도는 거죠. 내가 도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책은 청소년 시기에 막 접어든 저와 제 주변의 친구들한테
정말 세계는 참 너르게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책이 제가 글을 쓰고 글을 쓴다는 것은 세상을 읽어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그 묵직한 메시지를 줬습니다. 예, 국문학과를 졸업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갈래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예. 하필 출판사를 출- 본인의 의지입니까 아니면 글쎄요, 저의 의지도 있었지만 저는 그 삶이 지금의 출판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과 만나는 어떤 그 역할이 많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출판은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저는 그 매력적인 그 상황을 여전히 유지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출판의 다른 방식, 책마을을 고민하고 있는 거고 그때 저는 그 책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매력, 그러니까 누군가의 생각이 여러 사람들한테 번져나갈 수 있는 그 어떤 플랫폼, 허브 역할을 네. 하는 그 매력에 이제 그 매력에 빠진 거죠. 네. 그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자기가 글을 이렇게 지을 수도 있지만 남의 글을 이제 책으로 엮어서 이렇게 출판을 하셨잖아요. 네네. 거기서 오는 어떤 희열 같은 것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편집자들이 셔도우예요. 그러니까 네. 그림자죠. 그러니까 드러나지는 않지만 편집자가 책의 판권에 이름을 올리는 게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편집자는 이렇게 숨어서 누군가를 돋보이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전에 편집자들의 역할이 크지 않을 때, 그러니까 저자의 시대, 그러니까 내 글은 1.1획도 고치지 않아야 돼라고 하는 저자의 시대가 있었고, 지금은 출판에서 기획자의 힘이 굉장히 커졌고, 역할도 커졌고, 그래서 지금 편집자는 기획 단계에서 저자와 계속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편집자의 편집 의도, 그러니까 편집자나 출판사의 편집 의도가 그 저자와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저자 못지않게 편집자가 중요해졌지만 그때 숨어 있는 입장에서 누군가를 돋보이게 하는 그 보이지 않는 힘, 보이지 않는 손이 저한테는 굉장히 잘 어울렸어요. 그리고 또 저를 거쳐서 저의 손끝을 거쳐서 세상과 만나는 그런 제 어떤 입장이 좋았습니다. 저는. 보람도 있으셨고. 보람도 많았고. 예. 근데 2008년부터 살살 고창 쪽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네,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예. 그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셨을 것 같고 내가 언젠가는 이쪽으로 좀 내려가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출판사의 일이 말씀하신 대로 보람도 있었잖아요. 굳이 이렇게 또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출판의 미래는 어떨까? 출판이 갖고 있던 고유한 바탕이 지금 이렇게 분화하고 있거든요. 네. 종이라고 하는 그라운드에 뭐가 이렇게 찍히는, 그러니까 활자와 이미지가 찍히는, 그러니까 피규어로 찍히는 이 관계, 전통적인 관계, 종이책의 관계가 이제 그러니까 컨텐츠가 어디에 실리느냐 하는 이 실리는 매개의 역할이, 매체 역할이 종이책이 유일한 게 아닌 시대가 됐잖아요. 예. 그랬을 때 책은 또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까 할 때 저는 이 프로세스를 거쳐갔을 책마을이라고 하는 이 공간과 그 프로세스를 거쳐갔을 때 누구나 책의 주인공이 되는 그러니까 저자가 되는 방식으로 책에 어떻게 역할을 하는 그리고 그 자체가 출판의 새로운 미래 어떤 방향 그런 고민이 강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책이 만들어지는 아주 아날로그적인 방식의 마지막 세대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전통적인 아날로그 방식의 책에 조금 더 집중하는 거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거기에 이용자들이, 그러니까 독자로 참여했던 사람들이 생산자가 돼보는, 저자가 돼보는 어떤 그런 새로운 방식의 출판을 모색을 해본 거죠. 굉장히 큰 지점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문명이 바뀌는 그러니까. 네. 어떤 기점에서의 책의 새로운 저는 방향이라고 접근이고. 생각해요. 예. 네. 그 듣자 하니까 책마을 해리가 나성초등학교가 폐교되고 나서 만들어졌다고 들었는데 네네. 그 나성초등학교가 이대관 촌장님과 깊은 인연이 있다고 또 얘기를 들었어요. 네네. 저는 학교는 다니지 않았어요. 예. 저희 대대로 선조들이 살았고, 그리고 저희 이제 증조부께서 그 학교를 부지를 마련을 하고 본인의 이제 땅을 내놓고, 거기에 이제 목조로, 그 당시엔 목조로 이제 30년대 말, 이때 목조로 두 칸을 교실을 지어서 떠돌던 학교를 거기 유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저는 유지셨네? 그렇죠. 한 1000석을 하셨으니까
굉장히 유지셨죠. 그걸 허투루 쓰지 않고 좀 그런 방향으로 좀 지역에 쓰셨던 또 거예요. 예. 일을 하셨죠. 그때는 이제 지역에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그 할아버지 이야기, 학교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고,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아버지는 그 신흥협동조합 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협동조합 운동을 하신 분이에요, 20대부터. 그래서 지역의 그러니까 농촌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협동조합이다. 그리고 또 금융을 통한, 그러니까 네. 상호 부조를 통한 내가 10원씩, 100원씩 모아가지고 힘든 사람 보태주고 그 사람이 자립하면 그게 되돌아오고 하는 그 신흥협동조합은 1인을, 만인을 위해서 또 만인은 다시 1인을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지금 요즘에 사실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게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60년대부터 60년대라고 하면요 거의 1세대라고 봐도 전후 전쟁의 어떤 그게 아직 여전히 있을 예, 때입니다. 근데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더불어 사는 이 공동체에 대해서 고민을 아버지가 하셨고 그렇죠. 예. 할아버지는 또 학교를 지으셨고 제가 볼 때는 이 내림이 그러니까요. 참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아 근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은 그 나성초등학교 그 폐교된대. 예 거기 어쨌든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가셨네요. 그렇죠. 네. 네,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없었으면은 굳이 고창으로 기양을 안 했을 수도 안 했을 있나요? 수도 있죠. 네. 제가 이제 그 출판계에서 선배들이나 친구들이나 이제 후배들도 출판계에 이제 뭐 출판사를 운영도 하고 하니까 다들 그래요. 고창을 왜 찾아갔냐 하면 이제 제가 고창이 가지고 있는 책의 출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사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창에 할아버지와 관련이 돼 있는 집안과 관련돼 있고 저와 관련돼 있는 공간이 폐교가 되면서 갑자기 턱하니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간을 허투루 쓰게 할 수가 없으니까 네. 다시 인수를 하고 그 공간을 이제 책의 공간, 교육의 공간으로 공부하는 공간, 노는 공간으로 바꾼 거죠. 대대 손손 정말 훌륭하시네요. 그러니까. 손손 고생을 사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뭐 이 귀향을 결심했을 때 네. 이제 집에 계신 사모님께서 사모님께 그죠? 네. 여기서 이제 나를 택하든가 고향을 택하든가 해라 이렇게 해서 굉장히 심각했다는 예. 그 정도로. 제가 2008년부터 오가기 시작하고 2012년 초에 네네. 이제 곧 정말 만 6년 지나고 7년이 되는 시점인데 이분은 한 번도 시골 생활을 해본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뭐 도시에서 태어나가지고 도시에서 살았기 때문에. 호칭이 어떻게 되시죠? 그 책마을에는 여러 작은 기관들이 있는데 작은 도서관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관장님이 하거든요. 도서관 그 관장님. 부인인데? 관장님이라고 하는데. 평소에도 이렇게 존칭을 쓰시는 거예요. 예. 이분이라고 해서 예. 누구 얘기를 하는지 제가 잠깐 그렇게 소문을 못 모시지 지셨구나. 않으면. 굉장히 그 엄격하시고. 네. 그죠. 네. 예. 근데 이제 그 어떻게 해결했냐면 저는 그때 혼자 제가 다닌 게 아니고 함께 다녔어요. 이제 주말에 같이 가서 아이들도 같이 가고 해서 그럴 때 그때는 책마을이 거의 폐허 상태였거든요. 폐교 그대로였어요. 그래서 작은 텃밭도 일구고 숙소를 이렇게 만들고 하면서 이제 그런 그 또 전원 생활에 주는 쏠쏠한 게 있잖아요. 그 바탕 그 이면은 엄청난 게 도사리고 있는데 네. 근데 그건 보여주지 않고 보이지 않고. 이렇게 텃밭도 갖고 와서 이렇게 내려가서 뭐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아주 국가적인 전원 생활을 여기 오면 누릴 수 있어. 네. 그 다음에 힘든 거는 싹 숨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그럼 나도 시골 생활 좀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러니까 이분도 출판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신문사에 기자로 생활하다가 출판계로 와서 그 출판계에서 저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랜 이제 어떤 동지, 그러니까 동료이기도 하고 그래서 업계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제 이해를 또 할 수 있었고 또 본인도 책에 대한 고민, 출판에 대한 고민, 정말 책의 진로가 어떻게 될까, 향방이 어떨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정말 동지적인 결합이 됐죠. 또. 근데 이제 마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생소하게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반응은 좀 어땠을까요? 책 마을에 대해서는 별 이해해 주실 생각도 없었고 네. 그렇지. 책도 잘 모르시겠는데 네. 책 마을은 도대체 뭔가.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는 마을 어르신들은 그러니까 어차피 제 어렸을 때부터 알던 분들이고 또 저희 또 일가시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그 이 마을에서 이 마을을 옮겨 이렇게 건너 다니시는데 그 가운데 책마을이 있거든요. 지금 근데
그게 폐교잖아요. 네. 그럼 밤에 이제 마을회관에서 집으로 돌아갈 때 이 그 앞 운동장 앞을 이렇게 지나가셔야 되는 길이 거기 있기 때문에 네. 되게 을씨년스럽잖아요. 그렇죠. 폐교가.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누군가 살고 있다. 아. 그리고 게다가 젊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오는 것도 아니고 가족의 또 이런 젊은 친구들이 잔뜩 오는 거에 대해서 반기신 거죠. 그러니까 마을이 젊어지고 네. 사람들이 사는 이런 그 사람 사는 소리가 난다는 것에 굉장히 반겨주셨다. 그러니까 책마을이라는 것 때문에 뭔가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젊은 밝아지고 사람들이 왔다는 편해지고. 것만으로도 그냥 소위 말해서 이제 리모델링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만약 시골 생활했으면 뭐라도 막 뚝뚝 뭔가 이렇게 손재주가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네. 제가 도끼질, 삽질을 군대 가서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만치 이제 뭐 좀 이렇게 고창 읍에 살았는데 읍도 시골인데 네. 별로 막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친구들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아, 친구들이 아, 직접 와서 이렇게 다. 제가 고등학교까지 고창에서 다녔기 때문에 예. 그 이제 얘 도대체 뭐 하려고 고창을 왔을까 하는 이제 정말 궁금한 친구들이 많고 또 우연찮게 그 주변에서 뭔가 하는 친구들도 있고 해서 네. 그 친구들이 많이 도와줬고요. 어. 그리고 한편으로는 책마을을 우리 대한민국의 책마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80년대 말, 네. 90년대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그런데 번번이 좀 이렇게 잘 안 됐어요. 근데 고창에서 그리고 이제 근본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고 출판 편집자가 뭔가 한다고 하니까 그런 데 대한 어떤 지지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면 이거 정리하는 데는 우리 촌장님이 힘든 게 아니고 이 친구분들이 힘들었네요. 결국은. 네. 네, 어렵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이런 지연, 혈연, 학연이라는 별로 좋지 않은 뉘앙스가 좋지 않잖아요. 근데 그 도시의 생활에서는 그런 굉장히 지금도 그렇게 살아야 되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지역에 가니까 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와서 야, 너 뭐 하고 있냐 도대체라고 해서 뭔가 좀 관심도 가져주고 네, 그런 도움을 많이 받았죠. 정말 믿는 구석이 많으시네요. 거의 사실 그거 아니었으면 안 내려오셨을 거예요. 친구들도 없었어요. 돈을 못 냈을 수도 네. 있어. 네. 아,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거는 그 책마을 해리에 있는 해리에서 소장하고 있는 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한 15만 권 정도 되는데요. 네? 15만 권. 15만 권. 그러니까 지역의 작은 지역에 있는 뭐 도서관, 엔간한 도서관보다 많은 장소가 있어요. 그 책을 다 읽어보셨나요? 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표지는 다 봤죠. 저 옥시미 위원도 그렇고 네. 저도 그렇고 책 참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해요. 예. 저는 세상에서 책 선물이 제일 좋아요. 다 보진 않지만 다 보진 않지만 그래도 책이 이렇게 가득 꽂혀 있으면 네. 또 배부르고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보지 않아도. 이런 얘기 들 때 좀 가증스럽고 그러시진 않아요? 아니요, 가상하죠. 아, 가상하세요? 왜냐면 책은 그 책 안에 담겨 있는 내용도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예. 책 자체도 굉장히 중요해요. 맞아요. 뭐 베고 자는 거에서부터 그럼요. 책의 용도 쓰임이라고 하면 그 100여 가지가 넘거든요. 그런 용도 가운데 책을 소장하고 있고 네. 책의 제목과 지은이를 통해서 책 안을 유추해 보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통해서 상상의 나래를 펴본다고 하는데요. 그 가장 중요한 그 고리가 네. 책의 겉에서부터 안을 유추해 보는 거예요.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선물을 받고 읽진 않았지만 책을 놓고 내가 뭔가 생각을 해본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이렇게 가증스러워하지 마세요. 네, 정말 중요한 팀장님 그 15만 권을 혼자서 다 세우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요. 아까도 네, 얘기했지만 여러 부분에 도움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네. 책마을 그 공간에 그 폐교에 2006년 초부터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네. 그때는 정말 막 한숨만 쉬었죠. 그 운동장이 밀림이 돼 있었으니까. 근데 그때부터 제가 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책을 모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책들을 막 모으기 시작했는데 소문도 막 내고요. 그러니까 책마을 만들어진대 하면 그러면 책이 필요한데라고 해서 제 친구들이 하는 출판사에 이렇게 책이 돌다가 서점들 돌다가 돌아오는 책이 있어요. 좀 많이 상하거든요. 네. 그런 책들 아무 상관 없으니까 무조건 달라.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하나의 기점이 있었는데 그게 MBC예요. 그 MBC가 네. 그 서울 MBC가 네. 여의도에 있다가 예. 상암으로 이사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때 자료관을 이렇게 이전을
하지 않고 예. 그 자료가 고창으로 왔습니다. 고스란히. 네, 고스란히. 그래서 그 책들을 고창에 있는 도서관에서 다 수용할 수 없잖아요. 예. 4만 5천 권, 5만 권 가까운 책인데 예. 그래서 그 책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물론 이제 읽을 만한 책들 그 시점에서 문학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책들은 이제 도서관에 남았지만 나머지 책들을 제가 고창에 주말마다 올 때 친구들한테 1톤 트럭을 빌려가지고 매주 날랐어요. 그 책들이 굉장히 중요한 장소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제 집이 개인적으로 이사를 많이 다녔는데 아버지 책 때문에 정말 힘들었거든요. 책이 제일 무거워, 이삿짐. 요즘은 이삿짐 센터가 있잖아요. 맞아요. 옛날에 그냥 트럭에다가 이렇게 책이 제일 무거운데 그래서 어렸을 때 기억에 이 책은 힘든 거, 이사할 때 힘든 거라고 하는 기억이 있는데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그렇죠. 예, 받으셔서 이삿짐 센터의 단가도 높아집니다. 책이 있으면. 힘들거든. 예. 그 공간 얘기를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화면에서 봤는데 재미난 게 책 과목. 네. 거기는 책을 다 읽지 않으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사식은 넣어줍니까? 넣어줍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가끔 맥주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완전 그럼 거기서 괜찮네. 책 다 읽고 나오면 두부 주나요? 책 과목은 조동근 선생님이 글 과목 표현을 하셨어요. 평생 본인은 글 과목에 갇혀서 글을 쓰느라고 이렇게 평생 살아오셨다고. 조동근 선생님의 그 글 과목에서 그러니까 책 마을은 책인데 예. 그래서 고민했던 게 그 결과가 책 과목이에요. 근데 저는 과목이라고 하면 굉장히 억눌린 맞아요. 공간이잖아요. 자유를 억압하고. 근데 책은 대표적으로 그 책의 저자가 경험했던 세상과 만나는 하나의 새로운 창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닫힌 공간을 열어주는 게 책이에요. 그래서 책과 이 억압 공간을 상징하는 감옥이 만나서 전혀 다른 이렇게 공간이 되는 거죠. 재밌어. 진짜 근데 매력적인 질문이지만 이게 뭐 책을 다 읽고 나는지 확인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이게 확인이 가능한가요? 아, 제가 왜 마법사일까요? 네. 어떻게 확인? 딱 보면 압니까? 읽었는지 알고 CCTV 알아보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죠? 마지막 페이지 넘기나 안 넘기나? 근데 이 물리적으로 책을 마지막 페이지를 넘긴다고 해서 책을 읽는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책은 그 책의 앞과 그 책을 읽고 난 뒤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세계에 들어갔다 나오면요. 내가 나를 흠뻑 들어가서 염색이 되고 난 뒤처럼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보일 그냥 수밖에 그렇죠. 없다는 표정만 봐도 다르구나. 그 세계와 만났구나. 만약에 이제 저같이 이제 연기를 하는 친구가 안 읽었는데 책을 갖고 나오면서 인위적이야. 이러면 읽은 것처럼 보여요. 다시 들어가라고 하죠. 다시 들어가라고 하죠. 근데 사실 요즘에 워낙에 우리가 자극적인 거에 많이 노출이 돼 있잖아요. 네. 뭐 스마트폰만 해도 대표적으로 그렇고. 그래서 온전히 내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이 감옥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장치를 통해서 네. 이 책하고 정말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감옥이라고 하는 공간은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이제 내가 의도하지 않은 내 의지가 아닌 이제 다른 의지겠지만 나와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나와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데 책과 나의 관계는 그런 관계일 수밖에 없어요. 책 안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막 누가 넘겨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세계와 만나는 것을 정말 몸으로 구현할 수밖에 없고 넘기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어떤 매체들은 이렇게 가까이 있는 매체가 드문데 정말 바로 앞에서 나와 만나는 그 다른 모든 다른 관계들이 다 끊어져야 이어지는 관계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책 과목이라고 하는 건 상징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카톡 끊임없이 우리가 뭔가 이렇게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어떤 세계의 관계들이 맺고 있는 관계들을 잠깐 이제 놓아버린 거죠. 그래 보자. 그러니까 그것은 독서를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독서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나와 맞닥뜨리게 하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앞으로만 가고 있지 잠깐 멈춰서 나를 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 시간을
가짜라고 하는 게 상징적으로 책 감옥으로 표현하는 거죠. 지금까지 거기서 출소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많죠. 어린이들도 되게 많아요. 되게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감옥이라는 게 재밌나 봐요. 재밌습니다. 근데 저도 경험상 저는 지금도 가끔 만화 가게를 가거든요. 아, 좋죠. 네. 근데 그 만화가 굉장히 직관적이고 감각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막 거기 푹 빠져 있다가 만화 가게를 나올 때 좀 딴 세상 같아, 현실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몰입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책 과목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책이 그런 전통적으로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책이 어떤 세계와 만날 때 거기에 빠져들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우리 극장에서 영화 다 보고 난 다음에 밖에 나왔는데 해가 만약에 뉘어뉘어 지고 있는 석양 무렵이에요. 그럼 굉장히 어떤 이상한 맞아요. 감정이 휩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계에 갔다 왔기 때문에 그런 건데. 맞아요. 특히 극장에서 맥주 한 캔하고 같이 영화 보면 더 심해져요. 아주 좋아요. 그 책 과목에 얼마 기간 동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책 한 권 읽기가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네. 지금요 책 과목 안에 딱 들어가면 대하 소설들이 있어요. 대하 소설 전집이 막 있어요. 네. 토지 막 태백산맥. 거기서 추천 가능한 건가요? 아 내가 이 책을 읽는데 하루가 넘어갈 것 같다 그러면 요청을 하십시오. 밥을 넣어드리겠습니다. 와, 진짜 가보고 싶다. 네. 대하 소설을 넣어놓은 이유는 정말 이렇게 스마트폰이라든지 짤막짤막한 텍스트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긴 이야기에 이렇게 몰입을 못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시도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적어도 첫 권만 읽고 가도 그 다음은 이제 진짜 평생을 두고 틈이 날 때 뒤에 책들을 읽어서 10권, 15권 이렇게 그런 대하소설 한번 도전해보자는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단편적인 텍스트를 넘어서지 못하는 그 세대의 친구들에게 좀 긴 호흡의 어떤 생각들 그런 걸 조금 이렇게 맛을 좀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네. 아까 영상에서 좀 인상 깊었던 게 갤러리예요. 아, 네네. 갤러리는 또 어떻게 운영하시나요? 갤러리는 책마을 식구들끼리 뚝딱뚝딱 해서 만들었는데요. 네. 소, 다 얘는 똑같이 개. 올해 이제 82이 되신 김선순 할머니는 그 재료들이 막 대단한 재료들 막 물감 막 유화물감이 아니고 색연필 색 사인펜으로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려낸 그림들이 정말 작가들이 화가들이 혹은 편집자들이 그림 작가들이 볼 때 놀라운 것들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그림을 배워본 적이 없는 분이 평생 그 유전자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원초적인 에너지들을 구현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게 살짝 싹을 틔워줬는데 열어드렸는데 그걸 그렇게 한 4년 동안 오면서 켜켜이 쌓아오신 거예요. 마을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탁 하고 뭔가를 계기를 주셨지만 그게 또 책마을 찾는 분들과 만나는 어떤 공간이 되는 거죠. 아니 안 그래도 책마을 해리 그 모토가요. 네. 누구나 책을 쓸 수 있다라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제가 가능하면 어떤 이야기를 써야 할지. 네. 그 다음이 옥심 씨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뭘 좋아했고 내가 정말 잘하는 게 무엇이고 거기다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이게 세 가지가 다 어우러져 있거든. 내 안에 있어 이렇게 꼭 숨겨져 있는데 그거를 살짝 그 실타래를 풀어내는 역할이 기획자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 1시간, 2시간 정도만 같이 이야기하면 네. 이런 방식으로 그리고 한 3-4시간 지나면 사례가 딱 나오죠. 딱 뽑아서. 네. 그런 식으로 해리에서 그 마을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신 네.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어르신뿐만 아니고 청소년들, 특히 청소년들과 그 작업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아직 그게 구체적이지 않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아직 자기의 진로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예. 내가 하고 싶은 어떤 방향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향을 구체화하는 방법으로 책을 한번 기획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한 권을 정말 인문 교양서를 만들어보는 거죠. 그 섬진강 시인으로 유명한 김용택 시인도 아이들하고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해서 그렇죠. 책을 네. 내고 했잖아요. 네네네. 시집을 만들어냈고 네. 시인 아이들을 시인으로 다 맞아요, 대입했죠. 맞아요. 그 어르신들, 동네 분들, 아이들 그 분들이 이 책을 내기 전과 후가 네. 굉장히 달라질 것 같거든요. 어르신들은요
자녀들, 특히 자녀들과의 관계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특히 시골에 살면서 자녀들은 엄마가 그런 엄마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냥 시골 엄마죠. 시골에 살고 어떤 한 10남매를 키웠고 남편을 받들고 아주 근대적인 그런 관계 안에서 억눌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한 사람인데 엄마가 책을 냈어. 전시도 해. 그 책을 보면 엄마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내가 엄마로부터 비롯됐구나. 내가 어떤 내 직장에 훌륭한 사람들, 선생님들, 무슨 책의 저자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나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정말 엄마의 삶이 나를 이렇게 지금의 나를 만들었구나라고 하는 각성이 생겨요. 저는 이게 어떤 새로운 관계 맺음보다 소중한 관계의 바뀜이에요. 그래서 우리 엄마, 이렇게 엄마의 삶에 대해서 자녀들이 이렇게 한 발짝 들어가 보는 그게 본인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근데 그게 다른 거죠.